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3월 31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이 재보선 투표일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선거가 치러지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금 판세를 좀 읽어보고 했는데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실시를 할 수 있대 발표를 하지 못합니다. 언론기관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는 하되 발표는 하지 못합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6일 동안 이어지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면은 전체 선거에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그것을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를 합니다. 그게 6일 동안인데 선거 D-6일까지인데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서 일종의 깜깜이 선거가 시작된다, 블랙아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자, 일단 오늘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국민의힘 후보가 거의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또 부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이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에게 거의 20% 이상을 이기고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이어지는 이 상황인데, 내일부터는 깜깜한 선거가 이어지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그런 것도 관심이지만, 일단은 저는 선거권의 혼술, 정치부 기자 30년 경력의 촉으로 이렇게 술술 풀어드리는데, 아마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선거 4연패를 했죠. 20대 총선부터 대선, 또 지방선거, 21대 총선 4연패를 했는데, 워낙 지금 민심이 폭발을 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정, 특히 LH 사태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 무능력,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민심이 폭발을 해서 상당한 격차로 선거가 끝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선거의 추이가, 여론의 추이가 6일 동안 드러나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4월 7일 날 선거 때 민심이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까지도 후보들 간의 지지율은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리얼미터가 YTN, TBS 의뢰로 최근에 조사한 그것을 보면은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오세훈이 국민의힘 후보죠. 55.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영선은 32.0%, 상당히 차이가 크죠. 무려 2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이 조사를 또다시 당선 가능성이, 누구에게 더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오세훈 당선을 예상한 응답자는 62.1%, 반면에 박영선이 당선될 거라고 본 사람은 28.2%, 2배 이상 차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세죠. 대세를 지금 오세훈이 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여론조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매일경제, MBN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오세훈이 60.1%, 박영선이 32.5% 이렇게 기록을 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이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딱플에서 전해드린 대로 거의 박형준 후보가 50% 이상을 넘어가고 있고, 김영춘 후보는 30%까지도 가지 못하는, 자, 그런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계속 이어졌고, 내일부터는 이제 깜깜이 선거가 들어가지만은,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될지, 아니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지, 혹은 또 조직선거니 격차가 줄어들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겠지만은, 일단 제 예상으로는 아마 이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 여기에 따른 부동산 민심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LH 사태, 이런 것도 그렇고, 부동산 민심이 지금 정권 심판론 이쪽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옮겨붙으면서 절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이 선거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쌓이고 쌓인 민심이 폭발을 하는 것이죠.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지만은 그 전에 조국 사태, 조국의 그 민낯, 입시 부정,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윤미향 이 사태, 그리고 또 추미애 윤석열 갈등, 이런 것이 있으면서 계속 민심이 쌓이고 쌓인 민심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관이 된 것이 LH 사태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이 거의 코로나로 버텨왔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 방역 정책, 백신 이런 것들이 정부가 정책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들이 의존을 하면서 상당히 이 지지율도 좀 문재인의 지지율도 높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것도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이런 상황이라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더 이상 여기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어떻게 뭐 그렇게 고고한 척 하던 그 김상조가 전 월세 그 임대차 보호법 여기서 5%까지 밖에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전세값을 본인은 그것을 이틀 전에 11%는 올리고 나서 본인이 다 위반을 해놓고 그리고 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뭐 그렇게 뭐 행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잘렸는데 이번에는 또 박주민 민주당 의원 박주민 그러면 항상 이 세월호 배지를 가슴에 차고 다니면서 세월호 변호사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공정의 정의, 공정 이런 것처럼 했는데 박주민도 본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를 했는데 보호법 발의 한 달 전에 자기가 보유한 그 아파트의 월세값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월세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좀 어려우면 월세를 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월세값 대폭 올리고 본인은 5%로 뭐 제한을 하는 임대차보호법을 발의를 했다. 마치 정의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하나씩 드러나니 민심이 폭발을 하는 것이죠. 폭발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이 문재인 정권의 인기는 바닥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하나 이런 이야기는 나오죠. 이것이 결국 조직선거가 될 거니 그날은 4월 7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니고 그 전에 사전투표도 했지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것이고 투표율이 낮으면은 아무래도 조직력이 강한 민주당에서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서 일제히 투표장으로 몰려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뭐 실제 그런 우려는 있죠. 왜 그러냐면은 조직에서 국민의힘이 절대 열세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국회의원 수, 서울 같은 경우만 보면은 서울의 국회의원 수가 41대 8, 구청장 수가 24대 1, 서울시 의원이 101대 6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불리하죠. 그래서 조직 선거로 가면은 이거 혹시 뒤집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나오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론조사가 50대 30, 50대 20몇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계속 드러나면은 오히려 더 이 지지율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믿는 거는 뭐 조직력 이것도 있지만은 코로나 포퓰리즘이죠. 또 보나마나 지금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죠. 10만 원씩 뭐 서울 시민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코로나도 이 4.15 총선 때까지는 재미를 봤지만 작년 4.15 총선 때까지 지금은 코로나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고 또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넉장 보급 때문에 넉장 도입 이런 것 때문에 또 불만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를 뛰어넘는 부동산 민심이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선거에서는 그 민심의 대폭발로 상당한 격차로 선거가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번 보선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끝이 아닙니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죠. 정권을 어느 쪽에 가져가느냐. 지금 뭐 민주당은 영구 집권론, 20년 장기 집권론, 이해찬이 막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해찬 본인 자체도 세종시에 가지고 있는 뭐 본인의 땅 5km 반경 내에 나들목을 만들어서 또 땅값이 4배 튀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이해찬이 뭐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아직 맑지 않다 했지만은 이해찬 본인을 비롯해서 윗물이 다 지금 썩어 있다 이런 것들이 언론 취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또 도덕성 붕괴 반칙과 특권 내로남불 끝판왕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의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정치부 기자 30년의 촉으로 예상을 해볼 때 이번에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심이 더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작년 1년 전에 총선 예측은 잘못 전에 들었지만 그때 코로나 변수 이런 것을 제가 미처 감안을 하지 못해서 잘못 전해드린 그런 가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재보궐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지표나 아니면은 제 주변의 이야기 또 여러 가지를
앞으로의 추이 같은 걸 종합해 봤을 때 민심이 대폭발된다.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범야권이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것이 대선까지 연결돼서 11개월 후에 치러지는 대선까지 연결돼서 결국은 정권 교체의 기폭제가 이번 그 보궐선거가 될 것이다.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뚜껑이 열렸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랄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열기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가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때도 전부 윤석열이 되든 누가 되든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도 이 범야권이 아마 승산이 훨씬 높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그 민심의 흐름이고 또 앞으로 6일 동안 여론조사가 실시돼서 그 공표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송건의 혼술이었습니다.